안녕하세요. 커서예요. 포토샵 실행하셨죠? 여러분들 실행하셨으면은 파일 오픈합니다. 빈 곳 더블 클릭 아니면 단축키 뭐였죠? 오픈의 O자 단축키에는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컨트롤 O 영상 하단에 또 파일 링크 걸어놨어요. 창문 원형 오늘 요 두 개의 파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창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죠? 아니면은 열기 누르시면 되죠. 더블 클릭. 오픈됐죠? 상단에 이 탭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할 수 있고요. 크기 조절 위아래 좌우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화살 표시 떴을 때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창 크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 창을 하나 더 열어놨죠?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서 파일 열었어요. 확대 컨트롤 스페이스 클릭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클릭 축소 스페이스바 꼭 누르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시면 화면 이동. 스페이스바는 키보드 하단에 있는 가장 좌우로 긴 키죠. 이동 툴, 무브 툴 클릭. 가장 그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있는 무브 툴, 이동 툴이고요. 오늘은 그 옆에 있는 선택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선택 툴은 툴박스에 보시면은 하나, 또 밑에 두 개, 또 옆에 세 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오브젝트를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 선택 툴 첫 번째 시간 마우스로 요 네모를 꾹 누르시면은 추가 옵션이 뜨고요. 레탱귤러 마키 툴, 일립티컬 마키 툴, 사각 선택 도구, 원형 선택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위에 거 사각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바꿔놓은 상태죠. 다시 꾹 누른 상태에서 원, 또 바뀌죠? 꾹 누른 상태에서 네모, 그죠? 요 네모 형태로 오브젝트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 네모 툴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툴에 대한 옵션이 메뉴 밑에 쭉 옵션으로 뜬다고 했어요. 툴, 옵션, 그 다음에 레이어. 기본적으로 요 세 패널 도구 상자는 꼭 화면에 띄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요 패널들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가시면은 다 있다고 그랬죠. 레이어, 옵션 툴, 레옵 툴. 여기 클릭하니까 창이 닫힌 거예요. 사각 선택 도구, 원형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각 선택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옵션 쭉 나와 있는데 이 옵션에 대한 설명이 밑에 제가 파일로 만들어서 오픈 시켰어요. 그죠? 어떻게 보기가 편하신가요? 1번 요 네 가지는 선택 방식. 선택 방식은 내가 사각형 선택 도구로 클릭 드래그로 선택했을 때 추가 선택, 마이너스 선택, 교집합 선택, 이런 선택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 개는 누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밑에 있는 단축키로 써도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더라고 있어요. 패더.
요거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을 부드럽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수치는 0부터 255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230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안티 엘리어스. 이것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가장자리 계단 현상을 부드럽게 보정한대요. 일단 한번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스타일, 기본, 노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색으로 크기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스타일에서 정한 사이즈를 입력하는 창이죠. 6번째 내가 선택한 선택 영역에 가장자리라든지 모서리 부드러운 정도, 이것도 패더가 되겠죠. 패더 같은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선택, 사각형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요 창이 선택된 상태고요. 잠금은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면 좋고요. 그죠? 잠가 있으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클릭 드래그 합니다. 난 창문을 선택하고 싶어요. 요 모서리 부분 클릭 드래그. 항상 포토샵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요 점선이 중요합니다. 요게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해야지 크기를 조정하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이동을 하거나 뭐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필터를 적용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이 선택이에요. 그 중에서도 포토샵에서는 이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선택이 잘못되면 다른 작업들도 다 망치기 때문이죠. 나는 A라는 오브젝트 색깔을 바꾸고 싶어서 A라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B까지 선택하거나 A가 덜 잡혔거나 하면은 그죠? 그 작업은 애매해지겠죠.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선으로 선택됐어요. 그럼 이 영역, 점선으로 선택한 영역을 보시면 사각형이죠. 삼각형 아니고 오각형 아니에요. 사각형 툴은 무조건 사각형 형태로 잡는 거예요. 가로로 클릭 드래그 기다란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클릭 드래그 세로로 기다란 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클릭 드래그 그죠? 사각형 선택 도구를 선택하면 가장 기본 클릭 드래그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써있죠? 컨트롤 D 누르시면 돼요. 딜리트 지우다. 단축키에는 컨트롤 키. 컨트롤 D 누르시면 되죠? 눌러볼까요? 컨트롤 D 없어졌죠? 클릭 드래그 컨트롤 D 클릭 드래그 잘못 선택했어. 지우고 싶어. 컨트롤 D 뭐 이런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창문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모서리 클릭 드래그 선택했죠? 이 상태에서 이동 툴 이동하겠다는 뜻이죠. 클릭해 주시고 내가 이동할 선택 영역 안을 요 밖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 점선 안을 마우스로 꼭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은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되면서 처음에 있었던 공간이 이렇게 뻥 뚫렸어요. 그리고 체스판처럼 이상한 모양이 나왔죠. 이 체스판이 투명이라는 뜻이에요. 뻥 뚫렸다는 얘기죠. 컨트롤 Z 뭐죠? 전 단계 다시 갖다 놨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실수를 하거나 전 단계로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Z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나는 옆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왼쪽 네모가 아니고 오른쪽
네모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동 툴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선택 영역이 뜯겨져 나가잖아요. 컨트롤 Z. 난 이 선택 영역 점선만 옆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시 사각 선택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점선 안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 영역만 움직이죠. 신기하죠? 두 번째 창문이 선택된 거죠.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 그죠? 컨트롤 Z, 컨트롤 D. 영역 해제. 항상 한 작업이 끝나면은 선택 영역 해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 처음에 선택했던 영역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할 오브젝트가 또 많은데 첫 번째 게 계속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어떤 오브젝트를 우리가 길 가다가 그죠? 펜을 하나 주웠어요. 그죠? 그 펜을 버려야지 다른 펜을 또 주실 수 있잖아요. 뭐 그거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사각 선택 툴 선택해 주시고 선택 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클릭 드래그 했어요. 그죠? 나는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창문을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 누르는 게 바로 뭡니까? Shift 드래그죠. 선택 영역 추가. Shift 키는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일러스트에서도 똑같이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중복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똑같아요.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그죠? 그럼 마우스 커서 보시면 플러스라고 하나 추가가 돼요. 추가 선택하겠다는 뜻이죠.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죠?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첫 번째 선택 영역도 활성화되어 있고 두 번째 영역도 활성화되어 있죠. 두 개가 다 선택됐다는 뜻이죠. 이동 툴로 선택된 두 개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죠. 왜냐? 두 개가 다 선택됐으니까. 컨트롤 Z 전단기,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지.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네모 툴. 요번에는 난 정사각형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이럴 때도 정비율 Shift 키입니다. Shift 키 드래그 하시면 정사각형이나 정원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Shift 키 꾹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요게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죠.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 정사각형. 컨트롤 Z 전 단계, 컨트롤 D 영역 해제. 그 다음에 난 정사각형으로 선택하되 센터 기준으로 정사각형을 선택하고 싶어요. 사각 선택 도구 클릭. Shift 키가 정비율 정사각형. 그 중에 나는 센터, 내가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어요. 중심은 Alt입니다. Alt, Shift 드래그, Alt, Shift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내가 처음에 클릭했던 꼭지점이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이 중앙이 돼서 이렇게 정비율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별거 없죠.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 그 다음에 선택 영역 빼는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플러스 선택이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였죠. 클릭 드래그. 추가 선택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잠깐 화면 축소합니다. 컨트롤 Alt 스페이스 클릭. 왜냐면 옆에 또 있거든요. 스페이스바 클릭 드래그 화면 이동. 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지금 Shift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 관계상 3개는 제외하겠습니다. 선택된 게 보이죠? 점선으로 활성화된 부분. 이동 툴로 선택된 오브젝트 안을, 바깥을 클릭하면 안되죠. 안을 클릭해서 드래그. 지금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선택한 부분과 그죠? 안 한 부분을 구분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확인차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컨트롤 Z 전 단계, 컨트롤 D 영역 해제. 추가 선택했으니까 빼는 선택해 볼게요. 나는 예를 들면 창문에 이 테두리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사각 선택 툴, 렉탱귤러 마키 툴, 클릭 드래그, 마이너스 선택 써있죠? 알트 드래그. 알트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빼고 싶은 부분을 클릭 드래그. 그럼 이 네모에서 요 안이 빠진 거죠. 그럼 테두리만 선택됐다는 뜻이죠. 확인해 볼게요. 이동 툴로 테두리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테두리만 잘 선택됐죠? 선택 영역 빼기 알트, 추가 시프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거의 다 똑같아요. 컨트롤 Z 전 단계, 컨트롤 T 선택 영역 해제. 그 다음에 교차된 부분만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차된 부분 해볼게요. 사각 선택 툴, 클릭 드래그 했죠?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T, 클릭 드래그. 그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이 이 두 번째 창문인데 테두리 부분까지 추가로 돼서 나는 다시 이 부분만 선택하고 싶어. 이럴 때 교차된 부분만 남기기 하셔도 되죠. Alt, Shift,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저 교차된 부분이 선택이 되는지 마우스를 띄워 보겠습니다. 선택됐죠? 요런 기능. Alt, Shift,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교차된 부분, 합집합이라고 그러죠. 합집합만 남습니다. 컨트롤 T 선택 영역 해지. 그러면은 기본적인 요 1번 선택하는 방법이 다 설명이 된 겁니다. 기본 선택, 요건 뭡니까? 추가 선택, 요거는 마이너스 선택, 요거는 합집합, 교차된 부분만 남기기. 요 4개가 다 설명됐고요. 패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패더는 가장자리 부드럽게 선택하는 거래요. 해볼게요. 사각 선택 툴로 클릭한 상태에서 패더가 0이죠? 0일 때랑 255 0일 때랑 한 100일 때랑 비교해 볼게요. 뭐가 틀린지 보세요. 클릭 드래그 선택했죠? 선택했죠? 컨트롤 J 누르면 뭐죠? 내가 선택한 영역 상위 레이어의 복사예요. 그럼 선택된 영역에서 레이어에서 이 부분이 선택됐으니까 컨트롤 J를 누르면 이 부분이 상위 레이어의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J 복사됐죠? 더블 클릭. 이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레이어 패더 빵 엔터. 두 번째 갑니다. 밑에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왜냐면은 두 번째 네모 위에는 첫 번째 네모가 복사되어 있고 나머지 다 체스판이죠. 뭐죠? 투명인 거예요. 밑에 레이어 다시 선택해 주시고 사각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하기 전에 패더를 아까 100으로 하기로 했었죠? 100 하시고 클릭 드래그. 여러분 클릭 드래그 하시고 요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먼저 수치를 바꾸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클릭 드래그를 했더니
경고창이 떴어요. 그죠? 오케이. 수치를 낮춰볼게요. 30 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 이제 경고창 안 뜨죠? 너무 범위가 커져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럴 때는 수치를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첫 번째 패더가 빵이었을 때는 모서리가 직각이었는데 둥그렇게 됐죠? 그죠? 비교해 볼게요. 또 컨트롤 J 더블 클릭 패더 30 엔터 입력. 다 됐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밑에 원본 이미지 눈을 클릭해서 끄면은 보이겠죠? 이렇게 레이어 개념 저 영상에 레이어 개념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세 가지 똑같은 도화지 세 개가 위아래로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맨 밑에 그 위에 첫 번째는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위에 거 눈을 꺼볼게요. 첫 번째 레이어에는 우리가 보는 요대로 도화지에 이렇게 그려진 상태로 있고요. 그 위에다가 투명 용지를 한 장 얹은 거예요. 왜냐? 요 체스판 눈을 킵니다. 눈을 켜도 꺼도 티가 안 나죠. 왜냐? 첫 번째 요 네모 창문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포개져 있기 때문에 눈을 켜도 꺼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요 레이어는 패더 30이니까 두 번째겠네요. 그죠? 표가 안 나죠. 하지만 눈을 켜서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도 똑같죠. 눈을 켜도 꺼도 화면상에는 변화가 없죠. 왜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미지가 잘라져서 붙어 있는 상태예요. 눈을 켜서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눈을 끄면은 패더 빵! 패더 30이 보이는 거죠. 틀리죠? 근데 바닥이 투명이기 때문에 조금 눈에 안 띄니까 맨 밑에 레이어 선택하시고 새 창, 그죠? 추가 레이어 클릭하시면 항상 내가 선택한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깁니다. 여기다가 앞 색깔, 뒷 색깔 한번 칠해 볼 건데 클릭하시면 색깔 바꿀 수 있고요. 그죠? 앞 색깔 정경색, 뒷 색깔 배경색. 앞 색깔은 R이라고 그랬죠. Alt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앞 색깔을 칠하겠다는 소리예요. 선택됐다는 소리입니다. 칠하는 키는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칠하는 키입니다. 클릭. 칠해졌죠? 뒷색깔 배경색 클릭. 녹색 계열로 바꿨어요. 오케이. 바뀌었죠? 뒷색깔을 칠하고 싶어요. D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뒷색깔 선택했다는 뜻이고요. 칠하는 키는 백스페이스 클릭. 칠해졌죠? 이렇게 모자이크 투명 바탕에서 색깔을 칠하니까 패더 30의 오브젝트가 잘 보이죠? 패더 0은 테두리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 형태. 그 다음에 패더 수치를 높이면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서서히 이렇게 퍼지면서 없어지죠. 테두리 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스무스하게 퍼지는 형태. 요렇게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 같이 선택할 때는 Shift 클릭. 죄송해요. Shift가 아니고 컨트롤 클릭. 다 선택됐죠? 클릭 드래그 아니면 백 스페이스 누르시면 레이어 삭제. 눈 켰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온 거예요. 패더 설명 드렸죠?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스.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각 선택 도구 클릭했는데 안티 엘리어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죠. 그죠? 왜냐면은 요게 가장자리 계단 현상을 부드럽게 보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사각형 형태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패더가 지금 들어갔죠? 컨트롤 T 패더 빵으로 할게요. 클릭 드래그 사각형으로 패더 빵 클릭 드래그 한 거예요. 이동 툴로 이동해 보면 확대합니다. 사각형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직각 형태로 선택하게 되면은 계단 현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조건 네 번 형태로 딱딱 깎이기 때문에 계단 현상이 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브러쉬 툴로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그냥 이해 돕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릭 이런 식으로 여기 계단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뭐 둥그렇거나 약간 모서리 부분이 왜곡이 져야지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냥 직선으로 뚝뚝 떨어진 오브젝트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아예 선택했을 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원형 툴 선택할 때는 활성화 되겠죠. 그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로 전 단계 왔고요. 컨트롤 D로 선택 영역까지 해제해서 다시 원상태로 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타일 보겠습니다. 사각 선택 도구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보는 거죠. 스타일 노멀은 지금 우리가 했던 모드가 노멀 모드고요.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두 번째 건 뭐죠? 비율 고정. 세 번째 건 사이즈 고정. 말 그대로 비율 고정 두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지금 뭐 60, 10 써있는데 여러분들 창에는 어떻게 써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로가 6, 세로가 10 비율로 선택 영역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해볼까요? 클릭 드래그 추가 선택으로 한번 해볼게요. Shift 클릭 드래그 Shift 클릭 드래그 이 비율이 6대 1 6대 1 6대 1 6대 1이라는 뜻이에요. 60, 10이니까 그죠? 그 뜻이고요. 컨트롤 T 선택 영역 해제. 그 다음에 고정 사이즈 내가 수치를 입력한 그 사이즈대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이즈는 안 되고요. 저는 지금 126에 230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뭐 클릭 드래그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클릭하게 되시면은 가로, 세로 정해진 사이즈가 입력이 되죠. 클릭.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다시 노멀. 컨트롤 D 해제. 노멀로 하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Select and Mask 가장자리 부분을 모서리를 모양이라든지 부드러운 정도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법.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형 사각 오늘 선택하는 날이었는데 일단 사각형하고 원형하고 선택하는 게 똑같아요. 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끝나갑니다. 요창 X로 닫아 볼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No. 다시 빈 곳 더블 클릭. 이번에는 원형 열어볼게요. 왜냐면은 좀 전에 네모 오브젝트를 선택했던 창은 당연히 사각형 툴이니까 선택할 오브젝트가 사각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창을 열었고요. 이번에는 꾹 눌러서 두 번째 원툴이에요.
원 형태로 선택하려면 당연히 선택해야 될 오브젝트가 원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냥 요 이미지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원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뭐 별 그림을 나와서 별을 원형으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 아니면 네모 형태로 선택할 때만 요걸 쓰는 거예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 선택할 때는 요 두 번째, 세 번째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요거는 다음 시간. 요건 그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리즈예요, 시리즈. 그죠? 원툴 선택했고요. 원툴을 선택했더니 이제 옵션이 쭉 떴는데 이건 다 설명드렸죠. 네모 툴하고 똑같아요. 사각 선택 툴하고. 하지만 요 안티 엘리어스가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죠.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툴 선택. 정원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ift 드래그. 정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동해 봅니다. 클릭 드래그. 확대해 볼게요. 컨트롤 D 선택령의 해제. 요 계단 현상 보이죠, 이제? 계단 현상. 지금 안티 엘리어스를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선택했고요. 또 똑같이 원툴. 이번에는 안티 체크. 가장자리 계단 현상을 부드럽게 보정한대요. 보정하겠다는 뜻이죠. Shift 드래그. 정원.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 그럼 아래에 있는 원은 안티 엘리어스를 체크 안 했을 때, 위에는 체크했을 때 확대해서 비교해 봅니다. 많이 틀리죠? 계단 현상이 조금 뿌옇게 좀 부드럽게 보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안티 엘리어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원툴 클릭 드래그 하시면 원 형태로 선택할 수 있고요.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정원.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 나는 센터를 기준으로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Alt 센터. Shift 정비율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정비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선택 뭐였죠? 써있죠? Shift 드래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계속 추가 선택. 이동 툴로 이동해 보면은 그죠? 컨트롤 Z 전 단계,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 그 다음에 다시 클릭 드래그. 교집합 Alt Shift 클릭 드래그. 그러면은 합집합. 그죠? 교차된 부분만 남기기. 뭐 이 상태에서 네모 툴 선택해서 Shift 누른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시면 또 네모 추가되죠. Shift 드래그, Shift 드래그. 다시 원형 선택, Shift 드래그 하시면 원 추가. 이런 식으로도 교차로도 네모, 동그라미 교차해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동 툴로 영역 안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선택됐죠. 그러면은 컨트롤 T 선택 영역 해제. 간단히 선택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한번 해볼게요. 나는 첫 번째 타이어, 이게 가까이 보시면 타이어 같아요. 타이어를 키우고 싶어요. 그죠? 첫 번째 거 선택해야죠. 동그란 모양이에요. 동그란 툴 선택해 주시고 센터를 기준으로 정원이겠죠? Alt 센터. Shift 정비율 클릭 드래그. 선택됐죠? 컨트롤 J
내가 선택한 영역 상위 레이어의 복사. 이동 툴 선택됐죠? 컨트롤 Z. 크기 조절 트랜스포머죠. 변신 로봇 컨트롤 T 누르시면 바운딩 박스가 생기고요. 설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바운딩 박스가 무조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모서리 부분 잡고선 시프트 드래그. 근데 나는 센터를 기준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 Shift, Alt 드래그. Shift, Alt 드래그. 클릭한 지점 중심으로 정비요. 그죠? 다 끝났습니다. 바운딩 박스 해제, 엔터. 저번에 걸 키웠죠? 전 요 두 번째가 아니고 요 색깔을 아니면은 그죠?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다시 원툴 센터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Alt, Shift, 클릭 드래그. 센터를 기준으로 정비율 선택됐죠? 밑에 레일 선택하시고 다시 똑같이 컨트롤 J. 이동 툴로 이동해 보면은 선택됐죠? 그러면은 두 번째 요 바퀴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뭐 색깔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단에 보시면은 이걸로 할게요. 그냥 이미지 가시면은 어저스트먼트 조정. 색깔은 슈 세츄레이션. 색상 뭐 채도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 떴죠? 근데 제가 선택한 요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무채색이죠. 뭐 빨갛거나 노랗거나 그런 색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바뀔 거예요. 컬러라이즈를 한번 체크할게요. 체크하시고 왔다 갔다 조금씩 바뀌긴 하죠. 이 상태에서 밑에 채도를 조금 높이면 좀 더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선택 툴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뭐 빼먹은 내용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요 정도면 설명 어느 정도 다 자세히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 선택 툴 두 번째 시간에 보시면은 라소 툴, 폴리고날 라소 툴, 마그네틱 라소 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